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흥독고 시험 문제를 풀 예정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들은 좀 난이도를 그래도 조금 갖추고 있는 문제들을 볼 거니까 아마 1번, 2번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없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좀 긴장들 하시고, 하지만 같이 풀어보면 또 너무 많이 어렵진 않을 테니까 같이 좀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항부터 같이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x를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나머지 정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나머지 정리는 어떤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 부분만 제대로 잘 쓰더라도 문제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또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런 시도들을 해보지 않고 뭐 포기를 하거나 이러는 건데, 제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이런 식들을 쓰는 훈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문제 일단 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x, px.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주어진 식에다가 x를 곱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 px 그대로 쓰면 되죠. 제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이곳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정리 원리의 가장 기본 쓰고, 이 문제는 그곳에 x를 곱하기 하라. 그래서 이렇게 x를 차곡차곡 이렇게 곱하기 하는 식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무난한 풀이. 이 식을 x-2로 나누겠다. 나누는 값이 이제 똑같다 보니까 이 곳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앞쪽에 x 곱하기 이 부분. 단지 요거로 나눴다 되면 되는데, 우리가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이 돼야 되는데, 자, 이곳에 rx. 이 부분. 분명히 rx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기가 된다는 얘기죠. r 들어가고 뭐 rx 되니까 마이너스 2r 되고 빼니까 뭐 2r 이런 식으로 이게 목 나머지. 즉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이 이 부분은 r에 x 마이너스 해주면 더하기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거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정리. x-2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x-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x-를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이쪽에 x, qx가 있고요. 이곳에 r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r 이렇게 되는 거죠. 식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이게 이 문제의 좀 어려운 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원리에서 무난한 풀이 됐다가 마지막 이 뒤쪽 파트 부분이 조금 어렵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렇게 나누면 우와, 이 새로운 부분이 몫이 되겠고 뒤쪽에 남은 2R 파트 부분이 뭐가 되겠다? 나머지가 되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목, 나머지.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 나오면 쫄지 마시고, 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지키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또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이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이 되어 있고 음이 실수가 되겠다. 복소수 문항 중 종종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높고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틀리는 그런 문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가로 안쪽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루트 안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잽싸게 i로 고쳐라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겠고, 그 다음엔 전개 루트 2 전개 마이너스 a 루트 2 i 제곱의 플러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실수 허수 싫어 해서 여기 곱하기 해줬더니 루트 2 곱하기 해서 2i 이렇게 하면 정리가 일단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도 이 안쪽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치환된 형태로 x 플러스 y i다 라고 해서 식을 간단하게 보고 문제 적용하는 제곱이 의미실수 이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현명한 거예요. 식을 모두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은 x제곱 yi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 좋아요 2xyi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곱한 결과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실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뒤쪽이 0 돼야 되니까 x가 0이거나 y가 0이다. x가 0이었다는 얘기는 원래 복소수라는 것은 순허수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실수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근데 지금 실수를 풀어낼 것이 아니라 의미 실수가 되어야 되겠다. 의미 실수도 일단 실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음수가 될까? 실수가 되려면 이 뒤쪽 xy 부분이 0이어야 됐으니까 두 조건 중에서 요게 0일까 요게 0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x가 0이면 마이너스 y제곱이 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의 y제곱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의미 실수되죠. 그래서 x값이 0이고 y값은 0이 아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의미 실수가 되겠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y가 0이 되게 되면 반대로 양이 실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식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하고 이론 정리를 이제 이곳에다 적용해서 되겠죠. 의미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앞쪽에 있는 루트 2 공통의 1 플러스 a 이 부분이 0이 되겠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곳에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는 이곳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나오는 패턴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안에 복잡한 식, 절대 복잡한 식으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서 이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셔야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 문제네요. 자, 출제자가 우악 겁주는 형태를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겉만 많이 준 형태처럼 보이는데 그냥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주어진 식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요 식은 i제곱을 공통으로 다 끄집어내면 1이고 i고 i고 다음 세제곱하면 1이고 i고 i고 i 4제곱 1이고 i고 i고 자, 깝니다. i의 11제곱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i가 전부 공통이니까 1 플러스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까지 써볼까요? 쫙 해서 i 11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는 도대체 연달아서 4개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이 0 된다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더 낯선 학생이 있다면 이 부분의 맨 앞에 차수가 i제곱이죠. i제곱을 마저 더 이렇게 끌어내면 1, i제곱, i 세제곱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i 9제곱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더 쉽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학생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 이 부분을 또 i 이렇게 해서 i 제곱 이렇게 해서 그러면 i 10제곱이 되나요? 됐습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제 4개씩 규칙이니까 자, 이 부분 가지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8개까지가 0 돼서 끝나죠. 왜냐하면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합해 0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2개가 남겠죠. 9제곱하고 그 부분은 또 뭡니까? 9제곱은 i, 10제곱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i도 있고 1 플러스 i도 있고 됐습니까? 자, 어떤 산수가 편리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특징을 잘 살피는 거 중요한 거.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개해주니까 i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끄집어내니까 1 플러스 i 이렇게 돼서 이거 제곱되는 모양이 얻어지네요. 그럼 마이너스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1제곱 맨 마지막에 i제곱에 마이너스 1 그 중간에
2i 이 부분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 꼴 돼 있을 때 a는 얼마? 0, b는 얼마? 2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제곱기 결과는 4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요? 2차 방정식 쫙 주어져 있고 중근을 가질 때 K값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이 문제 여러 학교에 출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항등식 공부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표현이 눈에 안 들어오죠? 큰일 납니다. 이 문제는 맨 처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2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근이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봐야 되겠죠. 이곳에 2 되어 있으니까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계통을 쓸 수 있죠. 4번에 대해서 우시야 봅시다.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할 때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6 이퀄 중근 제로 됐습니까? 이 식을 정리할 때 이제는 이제 x가 사라졌죠. 이 식을 정리할 때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는 0이다. 그러니까 뭐다? 항등식 형태 풀이를 하라. 항상 성립한다.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항등식 이해됐습니까? 자, 전기할 때 k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 k가 하나밖에 없나요? 그 다음 a제곱도 사라지고 그러면은 6 마이너스 3b 이퀄 0 이런 관계가 얻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이 0 되는 거니까 a값 0 우와 b값 2 이렇게 처리해서 a값 b값 되셨죠? 그럼 a 빼기 b 값은 알아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된다. 중근. 그러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되는데 식이 길어서일까요? 중간에 k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서일까요? 어쨌든 자꾸 헷갈려서 질문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공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흥독고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당식 px, qx 합 주어져 있고 세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다. p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최고차 괴수가 음수다. 값을 구해달라.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px 플러스 qx의 세제곱 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 더하기 q의 세제곱 마이너스 3 pq의 p 더하기 q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x를 좀 빼고 식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곱셈공식 형태를 좀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px 더하기 qx가 4니까 이러한 가르친 부분이 전부 얼마가 되죠? 4가 되니까 4의 세제곱 12 px qx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 결과가 12x 4제곱 플러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4하고 관련이 있네요. 됐습니까? 4를 먼저 약분해서 숫자를 좀 줄여놔 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16 여기는 3px qx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3x 4제곱 4, 6, 24 4, 3, 12 4, 4,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계산을 해서 또 좀 볼까요? 마이너스 3px qx 정도로 보죠. 이렇게 되게 되면 3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자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0 이 정도가 되나요? 그럼 또 3으로 약분이 또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px qx 처리가 되게 되면 x 4제곱 2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4 이 정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인수분해 해야죠. 뭐 1, 2, 1, 4, 3, 2차, 1차 항 없고 상수항 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들어가고 1 어떻게 되나요? 3, 3, 4, 4, 4, 4, 으쌰 지워졌고 됐고 그 다음 뭐쯤 될까요? 4, 2 중에서 약수 중에서 마이너스 2점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해주면 1 마이너스 2 해주니까 2 마이너스 4 처리해서 0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주어진 마이너스 px qx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 한참 걸리네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px 곱하기 q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이쪽에 넘어와서 하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px 더하기 qx가 뭐라고 했냐면 4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수항 다른 항 부분 지워지고 왜냐면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가 하나 관여되면 지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상수항이 4가 되려면 이쪽은 플러스 2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이 앞쪽에 붙어 있고 뒤쪽이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최고차가 음수인 것을 px라고 했으니까 이 앞쪽이 px, 뒤쪽이 qx가 되겠다. 구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P3, Q2를 구하라. 이곳에 3을 대입하고 이곳에 2를 대입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9에다가 이쪽에서 1이니까 10 해서 이제 마이너스 10쯤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으식 기억해야지. 두 개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마이너스 10 기억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4, 6, 8 이렇게 되겠네요. 8쯤 되겠습니다. 8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 결과는 뭐 이제 답을 구하면 되니까 자, 맨 마지막 답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식 당황스러운 요소가 있네요. px, qx 나왔는데 갑자기 세제곱 나오고 식이 나왔다. 이건 이제 곱셈 공식을 교묘하게 물어본 겁니다. 해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px 곱하기 qx 꼴이 나왔는데 뭘 하는 거다? 아, 인수분해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우와, 한 문제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모두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당황하지 않고 적용해 갈 수 있는 요소, 그러려면 맨 처음에 곱셈 공식이 연결고리가 되니까 그 부분 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잘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출발합니다.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p라는 점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다음 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좀 살펴볼까요? 그래프는 요거 뭐 인수분해해서 1, 5 이렇게 처리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고 뭐 대칭 축에도 되겠고. 자, 보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 이쪽이 y 절편이니까 5 처리되겠고,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1, x-5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가 1,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b 뭐 x, y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없겠고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곳에 있는 이 x좌표가 이곳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이 a-b. 근데 이 b라는 부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서 나오는 점이죠. 즉 a를 대입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점이에요. 어려운 거 없네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되겠고 마이너스 5 이러한 함수.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분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a 값이 범위가 이렇게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짜잔. 자, 최고차가 음이니까 이제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적용해 주니까 a 값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4를 집어넣을 때 최대값 주어진 식의 4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쯤 나오나요? 자, 16 마이너스 5 해서 1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주어진 식 차분하게 읽어보면 결코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짜잔, y절편, x절편 어려운 항목이 아닌 것 같고요. 2a-b, 이 b 값이 y좌표 값이니까 주어진 곳에 a 대입한 이 식을 써서 이 함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범위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나요? 이 범위에 대한 표현,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 이런 표현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좀 처리가 가능하겠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지점의 x좌표 구할 때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 형태를 이용해서 적용해 가는 부분들을 많이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이해하셨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2차 함수 활용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과 곱 mn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을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정리해 주니까 2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2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요 값을 m 요 값을 n 이렇게 해서 mn 값이 얻어져요. m 값과 n 값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다시 요것을 근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또 x-2, x-2분의 9 이렇게 해서 2차 방식을 만들어서 전개해도 되는데 물론 또 최고차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앞에 2 이렇게 쓰고요. 자,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등학교적인 풀이로.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다시 mn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합을 구하게 되면, 즉 m 플러스 n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9에다가 2를 더하기 해주니까 2분의 4의 1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 m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2분의 9하고 2를 곱하기 하니까 약분해서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합과 곱이 얻어졌을까? 2차 방정식 x제곱 최고차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2라고 했으니까 2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3x 그 다음 9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서 2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2, 9, 18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과정. 문제에서는 이제 뭐 개수합이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13, 18 먼저 두 개를 처리해주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더하게 해주니까 2 마이너스 13 플러스 18 이퀄 해서 7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죠. 자, 뭐 최종 답 구해가는 것은 뭐 마지막에 간단하게 산수하면 되는 거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근으로 결과 뭐 mn을 근으로 한다면 두 근의 합, 두 근 곱해서 이번엔 역으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드는 절차.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흥독고 중간고사 문제풀이 20번 어느덧 또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와있나요? 2차 방정식 조합조절인데 중근을 갖습니다. 평이한 계통인데 서술형이라서 배점은 높군요. 자, 무엇을 풀어야 되나요? 이 문제는 그냥 아주 평범하지만 않고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짜잔! 최고차 개수의 문자. 항상 여러분이 문제 풀이할 때 주의 기울여야 돼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최고차 개수 이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풀어서
문제 오답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니까 감점도 생기는, 그러니까 서술형 답지 쓰니까 2차 방정식이므로 m제곱 마이너스는 0이 아니다. 그러므로 m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쓰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근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 근데 여기에 이제 짝수 형태에 있으니까 4분의 D를 하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형태에다가 대입을 해서 4배의 M-1의 제곱 빼기 M제곱 마이너스 1 A 그 다음에 C 여기에 3을 뒤쪽에 일단 쓸까요? 이 결과가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배의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음 같아서는 한 방에 풀고 싶었지만 자 잠깐 참고 이 정도 썼습니다. 전기하면서 4m제곱, 3m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8m 처리가 됐고요.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돼서 이거는 뭐 1, 7에 마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m 값은 1 또는 7 이렇게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왔죠. 자, 이랬을 때 둘 다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얼마? 이거 7을 정답으로 갖다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야, 고등학교 문제들이 이래요. 중학교랑은 달리 첫 중간고사를 치다 보면 열심히 푸는데 기대만큼 점수가 안 나온다. 왜? 이렇게 함정처럼, 사실은 함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이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킹해서 학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흥돋고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